네, 안녕하세요. 엔라이팅 마음 멘토 이송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요. 처음 이제 찍고 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라이팅 최적화 상태가 뭐냐에 대해서 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최 PD님께서 아마 여기에다 이렇게 좀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가스라이팅 최적화 대상에 대한 좀 체크리스트를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나한테 혹시나 이렇게 좀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내담자분들을 뵈면서 고민이 많았었던 게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스라이팅 상태가 되면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네, 모르시고 거의 그냥 점령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점령 당하기 전에 어떤 이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나를 좀 잘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나를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 최적화 대상이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총 이제 15가지 항목으로 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항목에서 내가 좀 해당되는 것에 이렇게 좀 체크를 마음속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되지 않을 때는 X표,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물음표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지나치게 애쓴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라이팅의 마음의 상태 중에서요 굉장히 온정적이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온정적인 것이 굉장히 미덕이고 아주 이렇게 인간다움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굉장히 좋은 미덕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인정받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애쓰지는 않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항상 열심히 사는데 내 통장은 비어있다입니다. 엄청 열심히 사는데 내 통장은 비어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통장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나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떤 내 계획적인 어떤 삶을 살지 않을 때, 논리 이성이 없을 때 사실은 이제 씀씀이나 소비 패턴 역시도 굉장히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몸이 항상 피곤하다입니다. 여러분, 몸하고요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상태하고 마음의 상태를 좀 따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도 몸도 나거든요. 그쵸, 여러분? 몸은요, 나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큰 척도거든요. 내가 요 근래 이제 몸이 좀 많이 피곤하다, 숨 쉬는 게 특히나 호흡 굉장히 중요한데 답답하다, 어떤 두통이나 어깨 뭉침이 있다,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증상들은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굉장히 큰 지표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리해서 일하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을 좀 자주 듣는다 했는데요. 무리해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몰입의 상태에 있느냐 무리한 거냐는 이제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에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든지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는 거, 또 많은 돈을 버는 거, 또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인정,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는 바로 나입니다. 그냥 내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근데 무엇인가 너무 무리하고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내가 막 애쓰고 있다, 지나치게 애쓴다 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는 어떤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도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요, 가로 열고 내가 사실은 제일 불쌍한데 가로 닫고 권위자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놀라웠던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가스라이팅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가정폭력 피해자분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불쌍하대요. 안쓰럽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럽냐고 여쭤보면은, 원래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피해자이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때리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피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나로 두지 않고 그
그 타인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시선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어떤 권위자에 대한 뭐 이렇게 지나친 연민이 있고 자신을 그게 갉아먹는지 모르고요.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6번째는요,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너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네, 이거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용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적화 대상일 땐 어떠냐면 이 말을 들으면 짜증을 내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잘 한다, 근데 뭘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거 역시도 내가 객관성을 좀 혹시나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큰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해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중심으로 두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200을 벌었는데 집에 한 180을 갖다 줘요. 그럼 나는 막 20만 원 생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머니가 뭐 사정 있고 아버지가 사정 있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난 열심히 사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예의지만 무엇인가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은 어떤 가스라이팅 최적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8번째는요, 나보다 남을 지나치게 더 챙깁니다. 네, 관계에 있어서죠. 계속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마음 좋다, 뭐 착하다,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 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보거나 또는 친절하게 하거나 잘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긍정적인 인정의 보상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서 나를 지나치게 희생하면서 타인을 돌보는 거, 이런 거 역시도 이제 가스라이팅 최적화 대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9번째는요, 직장, 학교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어떤 내가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 중심일 수도 있고요. 지나친 희생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윗사람에게 지나치게 복종한다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던 게 예의 바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잘하거나 주변 이웃들하고 아주 잘 지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제 인정 자극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렇다 보면요, 나의 어떤 존재 가치 자체를 외부로 향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는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퍼센트가 내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괜찮다고 하는 비중과 타인이 보는 시선에 이제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비율을 봤을 때 타인의 비율이 높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떤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최적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1번째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떠냐면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수동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은 뭐냐면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을 그런 식으로 전화를 안 받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그냥 이제 말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일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스라이팅에 어떤 최적화될 수 있는 상태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제가 수치심 이야기를 했는데 내 주장을 하거나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을 힘이 들어 하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요, 사랑하면 내 모든 걸 전부 다 준다라는 거.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와닿을 수 있는 걸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사랑은요, 여러분, 서로 주고받음이에요. 제가 그 노래 중에서도 자꾸 가스라이팅을 조장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막 내 모든 것을 막 너에게 다 주고 막 내 거를 막 있는 대로 다 주고 막 이런 노래들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적으로 보면 결코 건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재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타인도 존중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타인을 또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도 주지만 사랑도 받으셔야 돼요. 함께 서로 주고받을 때 그 건강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 생각이 맞는지 가끔 의심이 든다라는 거. 사실 이 상태가 됐었을 때 저는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저희 내담자분 중에서도 선생님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또는 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게 자꾸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의심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거를 반문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의심한다라는 상태가 자아가 사실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여러분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어떤 전문가의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하고요. 이거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 멋진 사람이죠. 네. 그 다음 이제 14번째는요, 자신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것도 마음의 상태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과업을 해야 돼요. 과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도 놀고 싶고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미래에 해야 하는 것과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것의 조화와 균형을 스스로 나를 조절하면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약간 조금 미룰 줄도 아는, 네, 현재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미래를 조절하는 힘도 다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감정과 생각이 달라서 혼란스러움을 자주 경험한다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문항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은. 그런데 내 생각은요, 이게 좀 안 돼요,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회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너무 지치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만한 회사가 어디냐? 너 그렇게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평생 직장인데 무조건 다녀야지. 근데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떨까요? 진짜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이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좀 끌려갈 수 있는 가스라이팅 최적화 상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5가지 내가 가스라이팅 최적화 상태가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이 우주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게 무엇이고 내가 온전히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존중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을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넓혀서 우리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라이팅 마음 멘토 이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